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얘들아. 1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 주어진 첫 문장부터 이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하나씩 하나씩 개념어들 정리하면서 가볼 텐데 밑에다가 요 세 가지 개념어들만 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소재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거. 소재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하는 거. 이게 인식이 돼 있으면 문제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데 소재가 두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substitute A for B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건 단어 테스트 할 때 정말 많이 강조했었어. 그렇죠? 세 번째, prospect와 retrospect는 이건 뭐 빠지는 데가 없네요. 그쵸? 기출 개념 정리할 때 빠지는 곳이 없는 개념어야. 자, 준규야.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 잘 봐봐. 일단 요 소재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 affective valuation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affective valuation. 이 affective란 단어가요. 원래 affect가 영향이란 뜻이 가장 기본이잖아. 써볼까? affect란 단어가 영향의 뜻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두 번째 affect라는 단어가 affect라는 단어가 또 무슨 뜻도 있냐면 감정, 정서라는 뜻도 있어요. 무슨 뜻도 있다고? 감정, 정서라는 뜻도 있어. 지금 사용된 게 몇 번째 뜻이야? 이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럼 affective valuation은 되게 이성에 근거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에 근거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거야? 감정에 근거한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걸 affective valu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어진 문장 읽으면 요것과 대립되는 게 뭐냐면 명시적인 평가입니다.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야? 비용과 이득을 가지고 명시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야. 얘들아, 요거는 감정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야? 이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야? 이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걸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재가 두 개가 이렇게 대립돼. 첫 번째, 이성에 따른 판단. 요게 첫 번째 소재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소재가 감정에 따른 판단. 이렇게 두 개의 소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표현입니다. substitute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돼. 이 문장 내에서. 이 이성이 감정을 대체하는 건지 감정이 이성을 대체하는 건지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 자, substitute A for B.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혜연아, 무슨 뜻이야? 이거 A를 대체하는 거니 B를 대체하는 거니? B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쵸? 잘 봐봐. A로 대체하다야. B를 대신하여. B를 대신하여 A로 대체하다야. 그러니까 A가 맞고 B가 없어지는 대상이죠. A가 세워지고 B가 없어지는 대상이야. 자, 이걸 수동태로 써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A is substituted for B. 이렇게 됩니다. A가 B를 대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B를 대체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가 살아있는 거고 항상 for 뒤에가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프로스펙트랑 리트로스펙트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가 앞에, 스펙트가 보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앞을 보는 것 뭐예요? 전망. 리트로스펙트는 리트로가 뒤고 스펙트가 보다니까 뒤를 보는 것 회상, 성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첫 문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봐봐. Large body of research. 많은 양의 연구를 뜻해요. 많은 양의 연구. 의사결정 과학에 있어서의 많은 양의 연구가 that 이하를 나타내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 한 가지 특징. 뭐를 대체한?
의사결정의 비용과 이득에 관련된 명시적인 평가를 대체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대. 그 특징이 뭐야? 감정적 평가다라고 하는 거야. 당면한 전망에 대한 감정적 평가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감정적 평가가 얘가 이성적 평가를 대체한다고. 이걸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 주어진 첫 문장에서 감정적인 평가가 이성적인 평가를 대체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붙잡고 갈 수 있지 않으면 문장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B 한번 가볼게. 봐봐. 자, this 동그라미. 이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특성입니다. 대체하는, 뭘 대체하는? 이성적 평가를 대체하는 합리적인 특성이 뭐라고? 감정적 평가라고요. 문장 붙여줄 수 있겠죠. 그쵸? 왜요? affect 동그라미. 감정이요. 뭘 전달하기 때문에 유용한 신호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 감정적 평가라고 하는 건 이성적 평가를 대체하는 합리적인 특성이 될 수가 있다고. 연결 가능하네. B 쌉 가능. 자, C는 for example 동그라미 재진술이라고 쓰세요. 재진술. 그럼 뒤에도 무슨 얘기 나와야 되냐면 감정적 평가가 이성적 평가를 대체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C의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So reliance on affective valuation. 감정적 평가에 대한 단독적인 의존이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대. 확률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는 연결될 수가 없어. 자, A. 사람들은 더 많이 지불하고자 한대요. S 동그라미. 뒤에 나오는 S 동그라미. 뭐 하기 위해서? 1%의 충격을 받는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충격받는 가능성을 회피하려고 돈 낸다.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그쵸? A도 연결될 수가 없겠네. 가장 확실한 건 뭐부터? B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다. 맞니? 가볼게. 자, B에서 이제 A로 갈지 C로 갈지를 결정할 텐데 B 다음 문장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A problem arises.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대. 여기 밑줄 A problem arises. 문제가 발생한대. 그러나 뭐 했을 때 감정적인 평가가 이 분석적인 처리 과정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대. 즉 감정적인 평가만 only 오직 얘만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이성적인 평가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A 연결되겠니? 연결 안 되겠죠. 사람들이 충격받으려고 돈 낸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C는 가능할까? For example 동그라미 재진술 맞니? 완전 쌉 가능이죠. 왜? So reliance on affective valuation. 감정적 평가에 대해서만 오직 의존한다는 건 보완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C는 연결 가능. 실제 시험장에서는 B, C, A 이렇게 치고 넘어갔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왔다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C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 한 연구가 demonstrated that 이하를 입증했대. 뭘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 어떤 상황인데? 요게 핵심이네. A situation where they might receive a shock. 하나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 대한 평가가 is insensitive to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shock. 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됐다고. 왜요? 그들의 생각이 감정적 평가에 의해서 완전히 범람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뭐 하는 거야? 뇌가 마비가 되는 거야. 그쵸? 그 충격에 감정적으로 휩싸이게 된 거야. 그래서 확률적인 개념에 둔감한 상태가 되게 되었다고. A. 사람들은요 뭐 하고자 하는 거야? 1%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자 하는 거야. 99%의 가능성을 회피하게 돈을 내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된 거죠? 둔감하고 멍청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상태에 빠지게 된 거야. 정답은 B, C, A. 몇 번이야? B가 3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여러분들 요거 3월 교육청 문제가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 문제 되게 더럽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반응이 뭐라고? 더럽다라고 얘기했어. 두 번째, 사설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 다시 풀어보니까 어때? 더럽니?
전혀 그렇지 않죠. 사설틱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사설틱하지 않고 되게 평가원스럽게 깔끔하고 어렵게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번까지 전체 클리어.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요약 정리할게. 1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우리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원의 멘트들, 워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평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접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며 다양한 소재의 글을 다 읽었죠. 그러면서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핵심은 이거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맞죠? 문장 간의 연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그게 뭔데? 주어진 글의 첫 문장이죠. 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논리적인 연결성을 판단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뭘 가지고 판단해요? 지시어, 소재, 연결사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 그렇죠? 자, 주어진 문장들만 좀 정리할게. 첫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 counterpart. 뭐라고? 대응, 물. 뭘 가지고 판단한다? 공통점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2번. 뒷문장에 for example이 나와 있으면 앞문장의 일반 진술로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뭐라고 가정하는가, 법칙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한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핵심 내용이었을 거라고. 됐죠? 자, 3번 문제. 아티스트라는 용어가 핵심 소재야. 이 아티스트는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 폭넓은 범위의 창의적인 개인들을 지칭하는 사용이 됐어. 이걸 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이고 범용적인 사용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4번 문제. carbon sink는 natural feature이에요. 자, feature이 의미하는 거 첫 번째 특징 또는 특징으로 하다.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 지형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carbon sink는 자연 지형이에요. 탄소를 흡수하는 지형입니다. 탄소를 줄여주는 지형이에요. 자, 5번 문제. 매력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촉진하는 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조건이 변했다고. 소프트 파워는 뭘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문화 같은 것들, 민주주의 같은 제도 같은 것들. 하드 파워는 뭘 의미한다? 군사력 같은 것들, 실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반도체 산업 같은 것들 다 하드 파워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요. 6번 문제. 다른 생물체들은 적응 정도에 따라서 번성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인간 역시 그러합니다. 됐죠? 자, 7번. 첫 번째 과학적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뭘 밝혀지게 됐냐면 미국인들은 at best, 기껏해야 poorly informed,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평가들은, 분석가들은 물어봤던 거야. 시민들, 너희들 능력을 갖추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봤던 거죠. 됐죠? 자, 8번 문제. 바닷가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요, 바닷가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다음 문장 for instance가 사례이기 때문에 재진술로서 이 앞문장이 중요한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문제. 아주 소수의 종만 문화를 가지고 있어. 자, 명사, 명사, 동사. 사례인데요. 혁신적인 여자 원숭이가 제공한 사례라고 하는 거. 거기로부터 배웠다고. 마카쿠 원숭이가 고구마 씻는 법을요. 요게 기초 문화의 사례가 되겠네. 자, 10번 문제. 수역이 다른 물이 서로 뭐 하고자 할 때, 운하를 건설하고자 할 때 공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요건 지문 다 읽으면서 뭘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어떤 형태로 배가 움직이는지, 어떤 원리로 락이 작동하는지 머릿속에 일단 그려낼 수가 있어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자, 11번 문제.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된 문제가 학자들에 의해서 무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학문에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지에서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어. 중요한 거 A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야. 가격이 측정될 수 없는 걸 뭐 하고자 한다고 사람들은 측정하려고 한다고. 그게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됐죠? 자, 12번 문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일로 와보세요. 소재가 몇 개다? 소재가 2개다.
그쵸?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두 개의 소재가 대립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자, 두 번째, substitute A for B는 A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뭘 대신해서? B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이거의 수동태로 바뀌더라도 for 뒤에 있는 걸 제거하고 A로 대체가 되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설이야. 세 번째, 프로스펙트는 앞을 보는 거니까 전망, 리트로스펙트는 뒤를 되돌아보는 거니까 회상과 성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다고 요 문장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지금부터 3분간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시작하세요.